그 현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이제 성수진흥지구 내배 확장되는 부분과요. 그 안심상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1년부터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 해제한 재개발금만 한 300곳이 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사업성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계획과 반대되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왔기 때문에 그 35층 제한에 묶이면서 사업성을 잃고 장기 표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그 시장의 그 50층 계획을 만약에 유지했다면 아마 지금 서울시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완성돼서 공급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수동의 발전이 늦춰진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의 1만 가구가 공급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숲이 조성되어 있고 뭐 숲세권 그리고 이제 한강을 품은 수세권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그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이런 곳에 1만 가구의 주택 물량이 공급됐다면 서울의 관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고요. 지금 오 시장님께서 이제 4년 전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1, 2, 3, 4지구 중에 4지구는 지금 현재 통합심의가 이제 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 2, 3지구 조합도 올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통합심의를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이제 민주당의 공약엔 항상 주민이 원하는 개발, 또 주민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 그 12년 동안만 봐도 그냥 그때뿐이다.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성수진흥지구 내배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 IT 문화콘텐츠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그때 그 결정으로 진흥지구 면적은 기존 53만 제곱미터에서 205만 제곱미터 약 4배 정도 가까이 확대됐고요. 이는 단순한 이제 공간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성수동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산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동구는 그 기존 IT 그리고 R&D 중심의 건조한 업종 체계에 그 성수동의 현재를 이끄는 문화 콘텐츠 산업, 디자인, 미디어, 패션을 정식으로 이제 포함돼서 입주기업의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을 일시적인 핫플레이스가 아닌 사람과 기업, 그리고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융봉합 산업의 허브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성동구에 이제 정은호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했다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안심상가인데, 정은호 성동구청장은 그때 당시에 성수동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에 있어서 긴 호흡으로 축적해온 성동의 행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되었던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상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과 기존 관내 상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정원호 청장의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화려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행정적으로 저는 포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성수동은 서울에서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실상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서울 시민들을 기만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도입 명분과 달리 공공기업, 즉 기부 채납이죠. 시설의 법적 성격을 악용하여 특정 외곽 조직과 관내 기업이 구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된 자산을 독점하는 수혜자 역전 현상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보면은 용적률 완화 대가로 제공된 공공시설은 지자체의 무상으로 이제 귀속되어야 하며 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이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동구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기업 시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만 해도 성동구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유관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유관단체들을 보면 임대료도 성동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후된 주민센터, 도서관, 그리고 해병대 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원호 총장이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내몰리는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심상가를 제공했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안심상가에 들어갈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면,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총 75개의 안심상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영세 자영업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아닙니다. 이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고, 뭐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 티르마이즈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 안심상가가 제공이 됐다는 거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외부에 다른 분들한테, 그분들이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의혹이 좀 제기되는 게 뭐냐면, 부영에서 이제 그 200 공공기여에 대한 MOU 체결을 하는데 그게 한 260억 정도에 대한 규모인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성동구청이 받아냅니다. 근데 이거 260억에 대한 현금으로 받았을 때, 저는 공공기여는 어차피 올라가는 건축물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건물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는 그 부영에서 공공기여 MOU 체결할 때 260억에 현금으로 받았던 것들도, 부영에 그때 이제 건축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 시설을 저는 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가치가. 이거는 260억을 받을 게 아니라 향후에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까지도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상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에게 제공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늘 예산 문제와 이해관계 조정이 뒤따릅니다. 그 해법이 현장 중심 소통과 우선순위가 있는 재정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 명확히 판단하고, 주민 그리고 학교, 행정기관,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면 갈등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민분들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민생, 교육, 안전 예산은 끝까지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불안 해소입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충분한 공급 없이는 시장 안정도, 미래세대의 희망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합리적 추진, 역세권 고밀개발,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노후주거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공급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전문 상담 인력 확충,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실질화, 학교 현장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 전문상담 인력과 생활지도 지원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 단순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학교 공동체 정상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고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필요성 있는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앞으로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있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필요한 정책은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든 행정감사든 기준은 오직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사실과 데이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서울은 늘 변해왔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새기며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더 빠르게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 과감히 나서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뛰겠습니다.